안녕하세요. 스킬트입니다. 오늘은 세 가지의 스트로크, 1번, 2번, 3번 스트로크들 중에서 1번 스트로크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스트로크는 정의를 우리가 손목을 축으로 해서 가벼운 큐로 짧고 빠르게 치는 것을 1번 스트로크라고 하죠. 이런 스트로크를 왜 사용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먼저 좀 알아야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3쿠션을 치면서 가장 쉽게 득점할 수 있는 방법은 공을 굴려서 구름각을 통해 가지고 득점을 시키는 방법이 가장 쉬운 방법이 됩니다. 그런데 때에 따라서 우리가 받는 배치들 중에는 구름을 만들 수 없는 배치가 종종 있고요. 또는 단순히 구름각만 가지고 득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구름에 더 많은 회전을 담아줘야지만 득점이 가능한 앵글을 만들 수 있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하게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하는 스트로크에 그냥 1번 스트로크만 가지고 치시는 경우도 있을 테고 2번이나 3번에 끝에 1번 스트로크를 가미를 시켜서 회전을 더 만들어 줘야 되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1번 스트로크를 사용하게 되는데, 그러면 구름을 만들 수 없는 배치가 과연 뭐냐?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3쿠션에서 사용하는 공의 지름은 61.5mm죠. 지름이 61.5mm니까 이 공의 둘레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수학으로 배웠잖아요. 2파이 R이니까. 그러면 61.5mm에다 파이 값을 곱하면 나오잖아요. 그럼 19.3cm 정도 되는, 이 공이 한 바퀴 굴러가기 위해서는 19.3cm 정도의 거리가 필요한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19.3cm가 안 되는 이런 짧은 간격을 가지고 내공과 일족구가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섰다 하더라도 이렇게 얇은 두께를 통해서 피해 간다면야 얼마든지 이 이후에 구름을 만들 수 있으니까 상관은 없지만, 만약에 이 족구가 이렇게 있다, 이렇게 섰다 그러면은 밀어치기 밖에는 득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쉽게 떠오르지 않는 공들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 이 간격 안에서는 구름을 만들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아주 많은 전진 회전을 이용을 해서 공이 밀고 나갈 수 있게끔 우리가 만들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상단 당점을 1번 스트로크를 이용해서 아주 가벼운 큐로 짧고 빠르게 쳐서 전진 회전을 만들어 주셔야지만 이 공이 회전을 이용해서 전진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회전을 왜 짧고 빠르게 쳐야 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회전이라는 건 결국에는 이렇게 위아래에 하나의 축이 있고 이 옆을 우리가 쳤을 때 이 공이 도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공을 이렇게 잡아주고 있는 축이 아주 강해서 공의 상하 좌우의 운동이 없는 상태에서 이쪽을 쳐준다면요, 이 회전이 잘 먹겠지만, 잡고 있는 이 축이 뭐 고무줄 또는 뭐 실 같은 것들 약한 것으로 잡아주고 있다면 이걸 강하게 치면 공이 도는 것보다는 나가버리게 되겠죠. 축이 약하니까. 공이 이동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 강한 큐 또는 느린 큐로 이 공을 친다 그래서 절대 회전이 먹을 수가 없게 돼요. 근데 심지어는 지금 이 공에는 이렇게 잡아주는 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지면에 떠 있는 건데, 여기를 강하게 친다 그래서 이 공이 앞으로 나가는 힘이 생기지 도는 힘이 생기는 건 아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순간에 아주 짧고 빠른 이 큐를 통해서 당점을 찍어줘서 회전이 먹도록 만들어 주셔야 되고, 그렇게 짧고 빠른 스트로크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손목을 쓸 줄 알아야지만이 가능하게 되는 거다. 그래서 뭐 스냅 스트로크라고도 하고 잽 스트로크라고도 하고 숏 팔로우라고도 하고 뭐 다양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냥 우리는 그걸 통틀어서 그냥 1번으로 하자, 1번 스트로크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내가 여기서 세게 이렇게 치신다 해서 이 공이 절대 앞으로 갈 수 없는, 왜? 구름이 만들어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이 한 치 앞도 가기가 힘든 상황이 되는 거죠. 오히려 상단 당점을 주시고 약하게 치시면 그 거리 안에서 만들어지려고 했던 구름의 잔량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진행은 할 수 있지만 득점에 필요한 만큼의 운동은 만들어줄 수가 없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득점에 필요한 충분한 운동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손목의 빠른 스피드를 이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면
쳐본다면 이렇게, 예, 물론 뭐 그렇다 해서 손목만 쓰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이 거리에 맞는 하박의 스윙 폭을 만들어 놓으시고 백스윙 단계에 가서 여기서부터 손목을, 예, 이렇게 털어서 우리가 큐는 공과 순간 접촉이 일어나는 순간에 큐와 연결되어 있는 그립이 떨어져 있다 그러면 튕길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엄지 검지 사이는 꽉, 예, 큐하고 체결이 되게 될 수 있게끔 해주시고 나머지 손가락들은, 예, 손목을 편하게 쓸 수 있게끔 풀어주신 상태에서, 예, 이렇게 쳐주신다면 이제 회전이 먹으면서 공이 운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이제 전진 회전으로 공을 이동시키는 것은 만들었으니까 이제 앵글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면 약간의 당점에 도움을 받아야 되니까 측면 회전도 좀 만들어야 앵글이 나오니까요. 그래서 역시나 마찬가지로 자세를 잡으시고, 예, 사용 가능한 정도의 하박의 크기를 가늠해 놓으신 다음에 백스윙에서부터 손목을 턴다라고 생각하시고 당점은 지금 한 1시 정도만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털어서 전체 두께를 향해서 쳐주시면 이제 공이 맞고 이제 진행을, 이제 득점을 향한 진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제가, 예, 밀어치기만을 보여드렸지만 이런 식으로 공이 섰다 그러면은 거리가 지금 좀 가깝죠. 어차피 두께로 갈 수 있지만 단순히 구름각만 만들어 준다면 짧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회전이 필요한 경우인데 좀 이러한 경우에도 여기서 이 회전 당점을 우리가 쓰시잖아요. 그러면 역시나 마찬가지로 하박을 통해서 스윙의 크기를 만들어 주시고 끝에서 손목 스피드를 이용하시고 이렇게 쳐주셔야, 예, 원하는 회전이 더해져서 공이 올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제 혹자는 이제 이런 경우에 뭐 그냥 하박만 갖고 회전 당점을 주고 쳐도 맞을 것 같은데 꼭 그렇게 해야 돼? 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물론 맞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거리가 짧다는 거에 좀 주목을 하셔야 돼요. 하박의 스트로크로 그냥 이렇게 치시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짧은 거리에서 손목을 쓰는 경우보단 하박을 쓰는 경우가 공에 전달되는 선운동량, 즉 전진력의 양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치는 두께의 분리가 훨씬 더 커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깜빡 잘못하시고 그냥 이렇게 하박만 가지고 이렇게 치시다 보면 단축으로 가는 공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을 알아두셔야 되는 것이고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이렇게 구름이 만들어질 수 없는 배치에서 우리가 억지로 구름을 만드는 스트로크를 하다 보면 분리각은 오히려 더 커지게 되는 것이다. 즉 더더더더더 이렇게 얇게 쳐야 되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경우에 우리가 분리각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관통이라는 걸 좀 해야 되는데 이 관통이라는 개념을 그냥 뭐 하나의 동작만 가지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공과 일족구의 배치에 따라서 거리에 따라서 관통의 타이밍이 다양하게 변하는 것이다. 즉 관통이라는 것은 맨 마지막에 항상 1번이라는 게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거리가 가까우니까 그냥 1번으로만 회전을 주시고 쳐주시면 관통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지금 만약에 이렇게 공이 서 있다라면은 두께와 뭐 회전량을 사용하는 거는 이 배치와 이 배치가 같겠지만 하지만 이 배치는 바로 1번 스트로크로 관통을 시킬 수 있지만 여기서 1번 스트로크를 그대로 친다면 가는 과정에 공의 에너지 양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튕겨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2번 스트로크를 이용을 해서 1번에 필요한 스냅 지점까지는 구름으로 가게끔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회전을 담는 작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번 스트로크의 위치가 여기 있는 거니까 지금은 느리게 하박으로 움직이신 다음에 회전 당점을 주시고 저 스냅 지점에 간 다음에 내가 이렇게 쳐준다라고 생각하고 쳐주셔야 관통과 회전 담는 작업이 같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뭐 그냥 과외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름을 만들 수 없는 배치가 아니라 구름에 많은 회전을 더해줘야 되는 상황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 뭐 이런 내용들은 아주 다양한 배치를 통해서 제가 이런 공을 치실 때는 몇 번과 몇 번이 조합이 돼야 된다라는 예시들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가까운 거리에서의 밀어치기 또는 가까운 거리에서의 끌어치기 연습들을 통해서 단순히 전진력이 아니라 아주 많은 회전이 남기는 공을 만드는 연습을 하시다 보면 여러분들이 스트로크로 친 공에 많은 회전들이 담기게 될 테니까 더 날카로운 공들을 만드실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뭐 밀어치기 얘기를 했으니까요, 이런 공들을 놔두시고 바운딩 같은 거 점수 낮으신 분들은 되게 좋아하시는데 이런 공들을 연습해 보실 수 있겠죠. 근데 뭐 멀리 이렇게 두고 치시면 이 자체에서 얼마든지 공이 가면서 구름을 얻은 상태에서 회전을 더하는 거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치실 수 있는데, 가깝게 있다 그러면은 이제 치시기가 힘들어지시죠. 회전을 만드는 방법을 모르면 못 치시는 게 되는 거다. 그래서 먼저 여기에서 하박의 크기를 먼저 정해 놓으시고요. 이렇게. 그리고 백스윙 탑에서 손목을 엄지검지는 밀착시켜 놓은 상태에서 빠르게 터시고 빵 이렇게 한다. 당점 상단 주시고 빵 치신다 그러면은 걸리는 공이 만들어질 수 있다. 그래서 뭐 동일한 회전량이더라도 이제 이렇게 회전을 만드실 수 있는데, 각이 이렇게 커지면 뭐 지금은 이쪽에서 밀고 이렇게 들어갔으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각이 좀 커지면 여기서 들어가는 이 두께가 점점 이렇게 얇아진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튕기는 게 여기서 튕기고 이렇게 먹을 거니까 큰 각이 나오겠죠.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래서 역시 하박의 크기는 결정해 주시고, 백스윙에서 손목을 내가 최대한 이용해서 터신 다음에 이렇게 쳐주시면 얘가 이제 큰 각으로 만들어져서 가게 되는 거다. 문제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만큼의 스트로크의 스피드를 통해서 회전을 만들어 내실 수 있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되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전진 회전을 치는 방법을 알아봤으니까 이번에는 측면 회전 치는 방법 똑같은 거니까요. 지금 만약에 이런 배치가 있다 그러면 뒤돌려치기 대회전도 좀 쉽지 않고요. 그 다음에 결대로 치자니 또 키스가 가로막고 있잖아요. 그럼 두껍게 치고 나가야 되는데 요사이에선 구름이 발생할 수가 없겠죠. 그러면 이런 분리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크겠죠. 그럼 나머지는 회전으로 가면 되는 거니까 측면 회전을 한 3시 정도 방향을 준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박의 크기를 먼저 결정해 놓으시고 백스윙 탑에서 손목을 털어 주시고 그렇게 하시고 3시 방향을 그대로 여기서 친다 그러면은 얘가 이제 회전을 먹고 가는 공이 만들어지겠죠. 내공과 일적구는 똑같은 배열이 이렇게 섰는데 이적구가 이렇게 더 한 포인트 올라왔어요. 그러면은 똑같은 스트로크를 하지만 아까 3시였던 게 지금은 이제 한 포인트 정도 올라왔으니까 2시 반 정도로 당점의 위치만 바꿔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역시 하박의 크기를 결정하시고 백스윙에서 손목을 터신 다음에 빠르게 턴 다음에 스냅을 매겨준다면 이 앵글이 좀 더 길어지면서 회전만 가지고 가게 되는 공이 나온다. 그래서 이제 이적구가 벽을 따라서 계속 올라와서 이 정도까지 올라왔다 하더라도 아까는 측면 회전을 썼지만 지금은 전진 회전이 가미돼야지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러면 한 2포인트하고 3포인트 사이 정도로 가는 회전이 많은 공이 그렇게 가면 맞을 거니까 한 1시 반 정도까지 당점을 올려주신 다음에 두께 그냥 그대로 보시고 하박의 크기를 가늠하신 다음에 백스윙 탑에서 손목으로 스피드를 올려주시고 땅 쳐주신다면 공이 만들어져서 맞으러 가는 공이 나올 수 있게 되겠죠. 이런 공이 한번 섰다고 우리가 가정을 하면 뒤돌려치기가 없는 건 아닌데 좀 난이도가 있는 거죠. 얇게 맞던가 아니면 두껍게 밀고 가든가 해야 되는 거죠. 얇게 맞아도 회전이 있어야지만 일로 올 수 있는 거고요. 두껍게 밀어도 전진 회전이 있어야 갈 수 있는 거니까 이 배치가 요구하는 거는 여기서부터 1번 스트로크가 전진 회전을 주던 측면 회전을 주던 먹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스트로크의 조합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는 구름으로 가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2번 또는 3번의 도움을 받으시면 되고
여기서부터 1번이 작동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얇게 치는 경우는 3번의 도움을 받는 게 낫겠죠. 스윙은 큰 대신에 속도가 느리니까 느리게 여기까지 가져가서 여기서 속도를 내는 작업을 하시면 될 거고, 밀어치는 거는 가속을 좀 점진적으로 받는 게 좋을 거니까 2번을 좀 빠르게 만들어 놓으시고 1번으로 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면부터, 관통부터 해본다면 3번을 갖고 얇게 보신 다음에 어느 지점에서 1번을 놓을 건가라는 걸 생각하시고 거기에서 내가 이렇게 탁 친다 그러면은 1번이 맞아서 길게 나오는 공이 또 빠지네. 같은 공인데 우리가 밀어치기를 친다 이렇게 그러면은 2번 스윙의 크기를 속도를 갖고 저 앞에까지 가져간다 생각하시고 그 뒤에 1번이 담겨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쳐주신다면 만들어지는 게 되겠죠. 경기를 하다 보면 우리가 아주 약간의 차이에 따라서 어떤 공은 쉽게 느껴지고 어떤 공은 좀 난감하게 느껴지고 하는 경우들이 많죠. 대표적인 경우가 지금 이런 공들이잖아요. 이렇게 쓰면 좀 난감해하고 이렇게 쓰면 편안해 하시고 이거 공 하나의 차이인데 그런 차이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느냐 하면 맨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얘는 굴려서 공을 맞힐 수 있는 공인 거고 얘는 굴려서는 맞출 수 없는 공이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것이고, 굴려서 맞힐 수 없는 공의 맨 마지막에는 항상 뭐가 있다? 1번이라는 게 있는 거다. 고유한 1번 스트로크 자체를 아까 맨 처음에 했던 것처럼 가까운 거리에 놔두시고 여러분들이 연습을 많이 하셔서 1번의 감각을 만들어 놓으시고 이렇게 거리가 충분히 있다면 2번이나 3번의 도움을 받으신 다음에 1번을 가시면 되는 거고, 반대로 이렇게 거리가 없다. 이렇게 거리가 없다. 그러면은 이 자체에서는 그냥 무조건 1번으로 치셔야 된다. 지금은 옆돌리기도 이렇게 있으면 옆돌리기가 있으니까. 근데 뭐 뒤돌려치기 못 칠 공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1번 자체를 먼저 연습을 많이 하신 다음에 이런 공들은 이제 1번이 어느 정도 타이밍을 알게 되신다면 이런 건 3번 도움 받고 이 뒤에 나중에 1번 칠래 이렇게 생각하시고 손목의 스피드가 저 앞을 지나간 다음에 나오게끔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충분히 관통도 되면서 회전도 많이 남긴 공이 가게 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별도의 영상으로 이제 우리가 많이 만나게 되는 또는 알아둬야 되는 그런 배치들을 가지고 좀 더 상세한 팁을 드리는 그런 영상을 만들어서 또 올릴 겁니다. 지금 한 6개월 동안 사실은 이 멤버십을 준비를 제가 한 6개월, 6월 달부터 준비를 해서 그동안에 정말 많은 영상을 찍어서 만들어 이제 일부는 편집도 하고 만들어 놨었는데 지난 11월 28일 날 그 데이터가 다 날아가 버려 가지고 지금 다시 하나하나 이제 찍어야 됩니다. 그건 제가 멍청해서 그렇게 된 일이기 때문에 감수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하나 다시 찍어서 여러분들한테 지루하지 않도록 기다림이 지루하지 않을 정도의 그 속도를 가지고 영상을 계속 올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할 테니까 좀 기다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